아시안 2세들이 BLM 흑인의 인권운동에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1세대 부모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 용의자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백인 용의자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동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ACE 전철 구간의 야간 시간대 노선 운행이 변경됩니다. 올해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BLM 운동이 최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자녀들도 흑인의 인권운동에 대거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시안 자녀들은 부모들에게도 강력하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중 1등 아시아 약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라인 편지 BLM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가 지난 8일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 아시안 1.5세와 2세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 약 200명의 아시안들이 번역에 참여한 온라인 편지입니다. 30명의 한인이 공동 번역한 한국어 편지는 10일 발표됐고 이어 추가 10개국어 번역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시안 자녀들은 편지에서 흑인 인권운동 동참에 앞서 1세대 부모들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번 번역 프로젝트는 지난 7일부터 뉴욕 기반의 중국계 2세 인권운동가 크리스티나 후에 의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로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편지에 이어 2차 프로젝트로 각국 언어로 제작된 오디오와 비디오 영상 편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흑인 인권운동이 미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흑인 용의자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백인 용의자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9일 평등정책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흑인 청소년이 경찰총에 사망할 확률은 100만 명당 31.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백인 청소년은 100만 명당 1.47명으로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정책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대도시와 중간규모 도시에서 경찰이 무력을 행사한 19,000건의 사건 케이스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인종 구분 없이 일반 시민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곤봉 구타, 후추용의 군사, 테이저건이나 총발사 등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2%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인 범죄 용의자의 무력을 행사한 경우는 백인 용의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경찰이 흑인에게 무력을 집행한 경우는 흑인 인구 10만 명당 273명, 백인의 무력을 집행한 경우는 백인 인구 10만 명당 76명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찰력 집행과 재판 관행 분야에 대해 흑인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며 사법 분야에 관한 흑백 인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동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한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과 민주당이 자신이 추구하는 진보적 정책들을 수용해야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경선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열린 민주당 정강정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샌더스 의원의 일부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2일 뉴햄프셔주에서 진행된 공동유세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과 몇몇 이슈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만들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5개 주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도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은 잇따라 클린턴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에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새롭게 부여됐습니다. 전달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했는데 8월 문호에서는 무려 2년 6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6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에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2014년 2월 1일로 공지됐습니다. 전달까지는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무려 2년 6개월이나 후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반면 취업 3순위의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분 영주권 판정 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전달보다 2주 진전됐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2순위 신청자들이 3순위 신청자들보다 2년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상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신청자들이 취업 2순위에 몰리면서 올해 배정된 영주권 쿼터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후퇴라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오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사 5순위에서는 모두 영주권 판정 일자에서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산후 우울증을 앓는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나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산후 우울증을 이유로 여성에 대한 보험 차별 적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여성 가입자에 대해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보험 상품에 대해 출산 전후 우울증을 겪는 이유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산모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모든 보험사에 산모 우울증 진단 검사를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또 각 보험사를 상대로 출산 전후 여성들의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차별적인 보험 약관이나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일부 전철 구간의 야간 시간대 노선 운행이 변경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AC 2전철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패스트트랙 8번가 구간 보수공사로 인해 AC 2전철의 일부 구간의 야간 시간대 노선 운행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구간은 59가 컬럼버스 서클, 제이스트릿, 메트로테크 구간으로 14일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노선 운행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A전철은 DF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우선 59가 컬럼버스 서클, 34가 헤럴드 스퀘어역 구간은 D노선으로 운행하고 이후 F노선을 따라 제이스트릿 메트로테크까지 운행합니다. 이 전철도 MF 노선으로 바꿔 운행합니다. 이 전철은 5번가 53가역에서 34가 헤럴드 스퀘어역까지는 M노선으로 이후 2번가역까지는 F노선으로 운행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7번가 구간은 운행하지 않고 C전철은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해당 구간은 1, 2, 3, 4, 5, 6 DF 노선을 대신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도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돌아왔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뉴욕시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 레스토랑 위크는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시 전역의 인기 레스토랑 370곳이 참여합니다.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 3코스인 프리픽스가 마련되고 가격은 런치 $29, 디너 $42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음료와 세금, 팁은 별도지만 가게에 따라 코스에 음료가 포함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간 내 평일에는 모든 식당이 참여하고 토요일은 제외, 일요일은 가게마다 참여 여부가 다릅니다. 평일에는 런치, 주말에는 디너만 제공하는 등 런치와 디너 둘 중 하나만 참여하는 식당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참가 식당 검색과 예약은 뉴욕시 웹사이트 또는 오픈테이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사용자는 미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제출하면 $35 이상 사용 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뉴욕 시민이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실시한 전자담배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시민은 53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전자담배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전자담배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8세에서 24세 시민은 전체의 1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25세에서 44세 흡연 비율도 10.9%에 달했습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전자담배 흡연율 8%와 비교하면 3에서 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남성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10%로 여성 6.6%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의 흡연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브롱스가 6.5%, 나머지 3개 보로는 각 평균 8%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와 한인축제재단이 주관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후원하는 연꽃축제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36회 연꽃축제에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 그리고 먹거리들을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스트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면서 한복 체험을 비롯한 전통 놀이, 국악 공연 등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타 커뮤니티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개최되어 온 연꽃축제는 매년 한 국가의 문화를 축제 주제로 지정해 진행되며 한국에 이은 다음 축제의 호스트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인타운에 2017년형 뉴 엘란트라의 전시 공간을 만들고 문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차량 소개와 함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 공간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문화 공간으로 결합된 이번 전시관은 대중과 소통을 강조했으며 경품 행사를 통해 신형 엘란트라 한 대를 증정하는 등 행운의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응모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웨스턴과 윌셔에 위치한 마당몰 1층 광장에서 열리며 주말에만 무료 시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한 평범한 주부가 호탕하게 웃는 동영상 하나로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파키스탄에는 낮에는 괜찮다가도 해만 지면 온몸이 마비되는 형제가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영화 스타워즈의 캐릭터 추바카의 가면을 구입한 주부 펜씨.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가면을 쓰고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That's not me making that noise, it's the mask! Here, listen. 그런데 우스꽝스런 가면을 쓰고 숨이 넘어갈 듯 웃는 그녀의 유쾌한 모습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불러왔습니다. 동영상이 며칠 만에 수십만 건 조회되면서 일명 추바카 맘으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겁니다. Story of just an average person feeling like you've been given the world. And that's what I feel like. I feel like I've just been given the world. 가면을 판매한 백화점 측에서는 선물을 한가득 안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We don't want you to stress about having to share your Chewbacca mask. So we confiscated masks for everybody. 심지어 플로리다의 한 대학 관계자는 무료 학비까지 제안했습니다. Our gift to you is to provide you and your family full tuition-free scholarships.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 회사로부터 추바카 맘을 본떠 만든 피겨 인형을 선물 받는가 하면
실제 추바카 역을 연기한 영화 배우를 만나고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실제 스타가 된 기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후 추바카 맘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의 가치는 약 4억 원어치. 매일 쏟아지는 기적 같은 행운들로 그녀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형제 마하무드와 압둘. 낮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며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해만 떨어지면 마치 전원이 꺼진 듯 픽 쓰러집니다.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상태로 내내 누워 있어야 합니다. हो जाते हैं ये एक वेजिटेबल की तरह हो जाते हैं फिर ये इंतजार करते हैं सुबह होने का जब रोशनी की पहली किरण के साथ जिंदगी इनके लिए भी लौट आती है. 의사들은 형제에게 300여 가지의 테스트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명의 형제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미뤄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이 답지하고 있지만 이들 형제와 부모는 무엇보다 치료법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낚싯배를 운전하던 26세 강찬혜 씨가 보트와 충돌하면서 강 씨는 사망하고 일행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국과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남부 뉴저지 바네갓베이 오이스터 클릭 채널에서 강 씨와 일행 2명이 바다 낚싯배에 탑승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다인승 보트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 경찰국은 어느 쪽에 충돌의 과실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11일 올해 말부터 퀸즈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을 퀸즈 내 직장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7만 5천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에는 퀸즈 소재 대학 7곳에 7만 명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퀸즈 소재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분야로 졸업생들을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퀸즈의 지역경제 발전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시장은 최근 포트리에 불법 단기 렌트가 성행하면서 소음과 무질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트리 시의회는 에어비앤비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경찰이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며 불필요한 직업훈련 수업료를 부과한 가짜 직업소개소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맨하튼 기반의 불법 직업 알선 업체 델타 서비스와 업주 제프리 스플리노를 무면허 운영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직업훈련 수업료를 불법으로 부과했으며 일자리도 알선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는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한인들 600여 명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2박 3일입니다. LA에서 한 60여 명, 시카고에서 50여 명이요, 휴스턴과 달라스에서 40여 명,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보스턴, 버지니아 등지에서 각각 20, 30여 명씩의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한 100여 명 함께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요, 한 200여 명의 한인 2세 대학생들이 각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첫날은 풀뿌리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한인들을 20여 명씩 조로 나누어서요, 연방의원들을 만나면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한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인들과 또 한국의 현안들을 전달했습니다.
170여 명 의원실들을 방문했고요. 40여 명의 의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지역구에서 직접 찾아왔다는데 의원이 안 만나줄 수가 없는 거죠.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또 그리고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 그리고 심재권 한국 여의도의 외통위 위원장하고요, 에드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 이렇게 4명이 연설을 하는 만찬장에 한 13명의 연방 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훈련된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서요, 연방 정치권에서 한인들에게 긴장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준비한 우리들도 정말 놀라고 감동적이었는데요. 한 600여 명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로비 가방을 메고요, 명찰 목에 달고서 연방의사당을 누비는 광경, 정말 장관이고 볼만했습니다. 한인들이 이렇게 풀뿌리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런 반응이 이구동성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함께 대거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2세 학생들과 1세 일반인들이, 그것도 한 600여 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요, 같은 목표로 함께 3일 동안 모여서 일을 했다는 거, 이거 뉴스거리입니다. 저는요, 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회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학생들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이 끝난 저녁 한 8시, 9시에요. 숙소인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제가 뒤를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이들은요, 의사당 광장에서 야간 시위대에 합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흑인들이, 그리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활동가들이 모인 곳에 한인 학생들이 가세를 하는 거였습니다. 연방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시위대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사회정의 시민운동에 우리 한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소수계가 불이익당하고 소수계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그러한 현실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우리 한인 2세들의 단호하고 씩씩한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생생한 기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요,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의 주요 도시에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요, 지난 주말 흑인 저격수에 의해서 백인 경찰 5명이 숨지는 달라스에서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서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가 했는데요, 다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시위대로 인하여 도로가 봉쇄되는 등 상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등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시위가 폭력이나 이런 약탈 사태로 번질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흑인 운동에 동조하고 이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에 여러분들 아시안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수계로 함께한다는 연대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한인 2세들이 자기 부모 세대들에게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고 여러분 동참해야 한다, 이거를 자기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1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2세들이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우리 2세들이 이렇게 사회정의에 민감하다는 아주 희망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기회에 우리 1세들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고질적인 인종편견, 이거 좀 바꾸어내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흑인들 일에 동참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늦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늦은 오후부터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덥고 화창한 날씨에 습도도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